듣기만 하여도 계좌가 불어난다 해서 붙여진 개뿔 뉴스는 베타 버전입니다. 일단 내일까지만 진행이 될 건데요. 일단 분위기 괜찮습니다. 여러분 개뿔 뉴스를 통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격려의 댓글 또한 궁금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유럽연합이 부과하는 체납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일반 재판소는 12일 아마존에 2억 5천만 유로, 약 하나돈으로 3,412억 원입니다. 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집행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집행위는 유럽의 행정부 격인데요. 일반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 법원인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아마존도 역시 변호사 좋은 사람 쓰면 한 사람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로펌이 했을 텐데 뭐 유럽연합 쪽과 좋은 의미에서 벌금보다 좀 적은 범위 내에서 좋게 잘 세를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호재가 있는데 오늘 아마존 주식 호재의 영향일까요? 장 끝나기 15분 전 무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0.58%가 상승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쭉 내려가서 3,133불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 좀 반등하면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존 화이팅! 도미노 피자와 스타벅스에 대한 소식입니다. 도미노 피자의 주가가 월가의 행동주의 투자자 빌 에크먼이 지분 6%를 매수했다는 소식에 어저께 급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도미노 피자 어저께는 좀 올랐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26% 강세가 하루를 가지 못하네요. 그에 비해서 어저께 잠깐만요. 도미노 피자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스타벅스 주식은요. 오늘 1%. 근데 여러분 가치주가 하루에 1% 이상 간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1.07% 올라서 110불 9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크먼은 스타벅스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초과 이익을 볼 수 없는 가격까지 갔기 때문에 팔았다. 과연 스타벅스가 더 이상 못 오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요인이 또 큰 수혜를 안겨줄 겁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지켜보면 되겠죠. 이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그동안 레스토랑과 소매, 호텔 등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요.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는 탄탄한 자체 배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면서 도어데이시나 우버이츠 등의 음식 배달업체에 신세를 질 필요가 없고 그것이 최고의 경쟁력이라 강조했는데 도미노 피자 측으로부터 얼마를 잡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도미노 피자 별로 핫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멀한 피자고요. 지역마다 훨씬 맛있는 피자집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쟁력 별로 없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영어 발음은 다미노죠. 도미노 피자가 경쟁력이 없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도미노 피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할인 쿠폰 무지막지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개뿔 뉴스를 들으실 때나 뉴스를 보실 때는 항상 해석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어저께 왜 그는 비트코인 그 트위터를 올렸을까? 제가 오늘 함께 공부하는 우리 A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일론 머스크는 똘끼가 있지만 천재입니다. 똘끼 있는 천재라 그러죠. 그런 트윗을 날렸을 때 그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으리라는 것 예상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트윗을 했을까?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그는 왜 비트코인을 통해 테슬라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했을까? 수익이죠. 결국 돈이라는 앵글을 통해 그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앵글. 그쵸? 아마도 뭐 이거에 대해서 자유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뭔가 테슬라가 일종의 딜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바이든, 뭐 자넷, 그 다음에 연준의 이런 좀 이쁜 짓, 뭐 실질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폭락장이 됐을 때 한 소리 들었지 않겠습니까? 일론 잘했어. 좀 지나고 보면 알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테슬라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 여러분 주식 공부를 하시면서 뉴스를 들으시게 되면 해석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것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키의 가장 큰 시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스포츠웨어 시장이 날이 갈수록 정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점유율 1위는 나이키가 아니라 세 줄짜리 아디다스입니다. 근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17.8%, 나이키가 17.5%, 0.3밖에 안 나거든요. 저는 이번 여름이 끝나면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추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위구르 문제 때문에 화형식만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이키 지금 벌써 잘 올라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이키의 주가 흐름 아주 좋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나이키한테는 악재겠지만 스포츠 경기가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고요. 화이팅입니다. 나이키. 왜 이렇게 나이키를 펌프질하냐고요? 제가 나이키 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아마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아마존이 7만 5천 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도요, 시간당 17불. 가만히 요즘 팡주식들의 이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바이든 행정부에 너네들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아마존 직원들 형편없는 대우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알아서 어찌됐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맥도날드도 36,500명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6,500명 직원의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요? 그만큼 충분히 벌어놨다는 얘기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장 끝나기 5분 전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에 괄목할 만한 화두는 레딧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MC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레딧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이 아시죠? GME, 그쵸? 게임스탑. 지금 후반에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AMC, GME, KOSS, 코스, 익스프레스 등 레딧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딧들아, 팔란이도 좀 건들면 안 될까? 보잉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의 전기적 결함 시정 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며칠 전 전해드린 거는 보잉 측에서의 발표고요. 이거는 항공 당국에서 보잉의 이러한 것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다르죠, 그렇죠? 이 덕분일까요? 오늘 보잉 플러스의 모습,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소식입니다. 자, 페이스북도 오래전부터 가상화폐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번번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이 너희 자체의 그 계정, 그쵸?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 보호 계정까지도 해킹당하는 일들, 그거는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뭔 코인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뭔 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냐,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좌절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가상화폐 이름은요, 리브라입니다. 리브라.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랑 좀 이름이 비슷하네요. 페이스북이 애초 리브라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가상화폐 DM이 궤도를 재수정해 스위스 허가 신청을 철회하고 미국 내 합법적인 발행을 도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 안 되니까 잔머리 써가지고 스위스 했었구나. 저러면 안 되지. 이에 따르면 DM 협회는 DM 발행을 위해 스위스에 제출한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제휴를 맺은 미국 내 금융사 실버게이트 캐피탈과 함께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모종에 뭐가 있는 것 같죠?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캘리포니아 지역은행인
지역 은행입니다. 실버게이트는 이번 업무 제휴에 따라 DM을 발행하고 DM의 준비 자산인 달러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결제망은 DM 협회의 자회사인 DM 네트워크가 맡을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 DM 협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망은 기존 시스템보다 빠르고 싸며 안전하다면서 미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에도 등록을 추진할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DM이 승인이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 이 중구난방식으로 펴져 있는 미국 내 이 코인 시장이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소통하는 뉴스 개뿔 뉴스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종목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오픈도어 소식입니다. 오픈도어에 대해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자, 오픈도어는 1분기 실적 이후에 8%나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오픈도어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무려 6.79% 마무리가 된 14불 15센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애프터마켓에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무려 14불 09,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15불대가 깨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실적 발표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를 충분히 상회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1% 감소한 7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1분기 총 마진은 13%로 526 bps가 증가했고요. 기업 마진은 10.2%로 710 bps가 확장되었습니다. 손실은 2.14 밀리언이 감소됐고요. 1년 전에 28.28 밀리언 손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죠. 주택은 3,594채를 구입했고요. 24%가 증가했고요. 그중에 2,462채를 팔았고요. 전년 대비 50%가 감소했지만 재고 잔고가 8억 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가 상승했습니다. 해당 분기의 영업 활동에 대한 사용된 순수한 캐시가 4억 4,710만 달러, 1년 전에 제공된 4억 3,380만 달러와 비교해서 발전된 모습이죠. 그렇죠? 그리고 2월에 공모주를 통해서 약 8억 6천만 달러를 모금했고요. 21억 달러의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분기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픈도어는 1분기 때 6번의 출시를 통해 총 27개 시장으로 확장이 됐는데 문제는 좀처럼 주식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픈도어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게 지금 진로를 비롯해서 부동산 주식들이 최근에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차트들이 다 망가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로가 저 모양이니 오픈도어 같은 성장 소형주의 이 부동산 주식은 더 말할 게 없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또한 오픈도어에 확실히 물려 있는데요. 저도 평균 매수 단가가 27불,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성에 대해서 이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장이 다 좋고 진로라든지 뭐 레빗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오픈도어만 빠진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손절해야겠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주식들이 다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별로 점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픈도어만의 손절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저는 물타기도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5불까지 내려왔다가 20불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기야 15불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손절 타임을 놓쳤으면 우리가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면서 좀 더 존버하는 정신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같이 물린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버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오픈도어에 올인을 했다던가 여러분의 자산의 뭐 절반 이상이 여기에 들었다고 한다면 조금 장이 올라올 때 사이즈를 줄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마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픈도어에 차지하는 저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존버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자, 그 다음 댓글로 달아주신 회사는 나노디멘션입니다. 티커는 NNDM, 나노디멘션. 자, 나노디멘션은 3D 프린팅 기술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회로기판의 최초 3D 프린터인데, 일단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몇 달 전에 호재가 하나 터졌었잖아요. 그쵸?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하락 추세의 모습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결과의 모습으로 하염없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자, 나노 디멘션의 주봉 차트로, 주봉과 월봉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인 걸 보시게 되면 이런 나노 디멘션처럼 좀 그래도 연식이 있고 역사가 있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작년에 한번 다시 치어 올랐던 종목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노 디멘션의 어떤 사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사업의 모델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노 디멘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회사였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 나노는요 80배 이상의 매출로 거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괄목할 만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 성장주 나스닥 종목들, 기술주들의 하락과 맞물려서 주식이 그대로 떠밀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깨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니고요. 일단은 손절할 타이밍도 놓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언제 반등이 오는지, 언제 바닥을 뒤지는지, 디디고 올라서는지, 그런 나노 같은 이 나노 디멘션 같은 회사들의 투자는 정말 짧게 끊어가지 않으면 너무 이 변동폭이 크고요. 그 다음에 빠질 때 대처하기 힘들 만큼의 빠른 속도로 내려가니까 쉽지 않은 종목인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종목군의 투자가 항상 이런 위험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미들에게, 주린이들에게 이쪽 계열의 종목들은 별로 비추하고 있죠. 자, 좀 전에도 알려드렸던 레딧 종목 가운데 AMC입니다. 자, 오늘 AMC가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0% 이상 급등했다가 지금 장은 23.60%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4불 20센트까지 올라갔다가요. 그 다음에 마무리가 지금 12불 76센트에 마무리가 됐는데, 자, 기사를 보면 AMC는 4,300만 주 주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추가 자본금으로 무려 4억 2,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야,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레딧들이 이 AMC, 레딧 종목에 이 AMC가 편입이 되면서 올 초에 정말 엄청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레딧 종목 급등 거의 미친 모습이죠. 정말 레딧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럴 때 꼭 개미들은 따라 들어갔다가 상투 잡는 일이 벌어지는데, AMC라든지 GM이라든지 코스라든지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레딧 종목들은 길게 호흡 가지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주식들입니다. 짧게 끊어가야지만 되는 종목이고, 자신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디즈니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생각보다 이 분기에 스트리밍 구독자 숫자가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좀 많이 하락했고요. 지금 정정해드립니다. 어저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디즈니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 조금 전에 끝났거든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스트리밍의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려 4.2%, 지금 볼까요? 4.2, 4.5%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스트리밍 숫자의 가입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현재 10만 36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지금 요 빠지고 있는 타이밍이
어차피 디즈니는 뭐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종목 아닙니까?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일단 애프터마켓은 놔두시고요. 내일 장이 시작이 되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이때 매수 타임으로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어비앤비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에 EPS가 0.81달러 하락하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회복이 되면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일단 2021년 1분기에 100억 달러 이상의 예약을 유치했고요. 이는 여행 반환과 같은 작년 대비 약 50% 증가한,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나 도어대시 같은 종목들이 작년에 IPO에 상장된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올 1분기의 수익도 사실은 좀 연장선에 있죠. 큰 기대치가 없었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의 괄목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고 시장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했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보면 하락 만회 부분을 다 만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상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 백신이 널리 보급이 되고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게 시장이 바라보는 거고, 더구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후에 메모리얼 위크엔드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여행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에어비앤비가 큰 수혜주로서 지금 역할을 하는 거죠. 백신 널리 보급되고 그 다음에 제재들이 완화되고 식당들이 이제 정상화가 다 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에 대한 욕구들이 지금 엄청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예로 또 드는 보고서가 나왔네요. 지금 뭐 영국 보리스 총리죠, 그렇죠? 예, 보리스 총리도 어떤 계획을 발표한 후에 영국에서도 지금 에어비앤비의 예약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에 봉쇄를 종료하고 5월 여행 제한이 완화된 후에 프랑스에서도 예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백신 출시의 혜택을 가장 확실히 받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앞으로 장래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이 차트 해주시면 하면 안 되는데, 장도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어비앤비가 속한 이 소형 성장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장래성은 있지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몇 분의 이 영상 댓글을 보면서 좀 답답했는데, 추천드린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추천드린다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미즈놀은 그런 리딩방이 아니에요. 추천드렸으면 그 이후에 이 종목을 여러분의 와치리스트에 넣고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몫이죠. 아이고 답답해. 답답한 김에 한마디 더 할까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가방 어제도 디테일이 약한 한 40분 정도 내보내 드렸습니다. 인증샷까지 다 올렸는데 나를 왜 쫓아냈느냐? 제가 미즈놀 팀장이, 이 바쁜 양반이, 이 양반은 접니다. 어제 제가 음성 파일까지 올려서 드리면서 홍길동 어떻게 대화명을 수정해야 되는지 제가 다 알려드렸죠. 슬래시 2개 긋고 연령, 지역, 마침표 찍고. 왜 그거대로 제대로 안 하십니까? 왜 대충 하십니까? 한국의 슈퍼게임이 김정한 씨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주식 투자의 핵심은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이 약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톡으로 저한테 자꾸 테러하시면 불락당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디테일 강화하시고 반성하신 후에, 좀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할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쁩니다. 근데 이런 거로 자꾸 저희들 신경 많이 쓰게 하면 저희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요까지. 자, 루미나 소식입니다. 루미나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소형주들의 실적 발표는 사실 뭐 실적이 좋은 팔란티오도 발표한 이후에 저렇게 흐르는데, 루미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손실이 더 큰 걸로 나왔네요. 1분기 매출이 53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7%, 올해 118%가 증가해서 480만 달러의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일단 조정 손실금도 2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주당 0.08달러로 예상보다 4센트가 더 나빴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게게 4센트 나쁜 것 같고 뭘 그래. 지금 저 양이 얼만데. 그래서 일단은 룸이나 실적 발표 후에 여전히 애프터마켓에 조금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그동안 룸이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라서 더 빠질 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장중에도 많이 흘러내려서 17불까지 내렸다가 지금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지금 가까스로 살아온 모습이었거든요. 자, 루미나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주요 제품이나 상업, 생산 및 재무 목표를 달성하면서 실행에 끊임없이 집중해왔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2021년 회사 수준의 이정표를 달성하거나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나 제품 확장해 가고 있다 말하고, 이제 누가 얘기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루미나 CEO 어스틴 군이 한 말인데요. 본인의 말이고 일단 시장이 인정을 해줘야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미나라는 종목 결코 쉽게 외면해 버릴 수 없을 만큼 이 시대의 화두인 전기차와 함께 주목할 만한 종목인 것은 맞지만 지금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소형 성장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에어앤비와 함께 거의 같은 날 상장을 했죠. 도어대시 소식인데요. 실적 발표 좋게 나왔네요.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S가 0.11 하락해서 수익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2분기 및 2021년 2분기 전망을 보면 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도어대시가 보여주었던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에어앤비와 함께 항상 비교되는 종목인데 도어대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차트를 보면 거의 뭐 이게 하이힐 차트라 그러거든요. 여자의 하이힐. D는 높은데 시작은 좋았는데 쫙 내려간 것. 한때 256불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던 종목이 115불, 거의 뭐 반토막도 더 많이 난 상태인데요. 일단은 코로나 수혜주였던 것만은 맞은데 코로나 종목으로만 국한되기에는 도어대시가 갖고 있는 많은 또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오늘의 실적 발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지를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블링크, 여러분 BLNK 티커. 블링크는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충전에 관한 회사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쭉 흐르다가 또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근데 아무튼 블링크든 그 다음에 비슷한 종목군이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 조정받는 종목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추세를 역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블링크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출발하고 있고 2021년에 성장을 주도하는 확고한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사이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서 정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근데 이거 일단 자신 있는 CEO의 모습은 좋지만 일단은 뭐 CEO의 자신 있음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청해 주신 스파이와 QQQ ETF 종목에 대한 상담인데요. 스파이는 아시다시피 그 S&P 500 지수의 ETF 아닙니까? 저는 여러 번 제가 뉴스를 통해나 뭐 장분석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종목에 대한 선관이 없는 분들은 요즘같이 힘든 때에 스파이 종목을 그냥 사서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가시라. 왜냐면 스파이 종목 보시면 스파이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상향의 모습이 지금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성격 급한 분들이나 이렇게 하루에 오늘도 1.2% 올랐는데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오르는 종목들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주식에 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요 꾸준히 가더라도 하루에 1% 가서 일주일에 7% 가면 성공인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QQQ 같은 종목은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쉽게 가지 못하는 모습. W자 회복이 됐지만 다시금 이게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지 않는 이상
그쵸? QQQ는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뭐 미국 현지에서 보면 QQQ에 대한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투자하라고. 근데 좀 주식이 살아서 갈 때 투자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라니맘닷컴의 나사모 회원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랭스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제가 조금 저도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장시작하기 전에 발표한 알리바바 소식입니다. 알리바바 오늘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썩 좋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미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선반영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알리바바의 일봉 차트 보면 굉장히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중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벌금 182억 위안을 인해서 운용 손실이 총 76억 위안을 받았네. 만약 벌금이 없었다면 영업이익이 오히려 106억 위안이었겠죠. 그렇죠? 106억. 예. 근데 영업이익을 이번에 벌금으로 다 내다 보니까 이번에 별로 번 돈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단지 그대가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에서 중국 기업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3인방은 말할 것도 없이 일단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작년까지 알리바바 우리 한국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셨거든요. 중국이 아마존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 11월이죠. 11월 1일 기점으로 거의 320불, 319불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 나서 206불. 예전에 알리바바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종목이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이긴 하지만 지금은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요. 120일 이동 평균선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주봉 차트 기준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면 그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니까 지혜로운 판단 잘 하시면서 모쪼록 성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영상 개뿔 뉴스 내일까지가 베타 버전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영상이고요. 내일까지의 반응을 보고 이게 정규 영상으로 살아남을지 통키 뉴스처럼 아니면은 없어질지 아니면 통키 뉴스와 함께 합쳐질지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림하고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쵸? 미즈노래 가족이 되는 것 성공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화이팅!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연일 피바다, 끝모르는 추락, 정말 열받고 화나는 날이죠. 여러분, 시장을 씹어먹고 싶을 때, 시장을 아작아작 씹어먹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한국에서 온 쫀득이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쫀득이냐고요? 이름은 같은데요. 성분은 전혀 다릅니다. 100% 한국산 현미와 한국산 농산물로 준비했고요. 다이어트에 그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간식이 출출할 때 쫀득이 먹으면요. 헛배가 아니라 든든히 배가 부릅니다. 현미로 만들었으니까요. 미즈놀 팀장은 어떤 쫀득이를 좋아하냐고요? 풋사과, 곤약, 말차, 보이차, 신쫀득이 다 좋아합니다. 구워서 한번 드시면은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문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온 쫀득이 서두르시기 바라고요. 주문하신 분들 카톡 단체방으로 꼭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쫀득이 먹고 화이팅!